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 지수 3000선을 안착하기가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국내 주시장 오늘은 미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전장 시초가를 거의 고점으로 해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1.16% 정도 하락을 한 2962포인트 기록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4% 정도 약보합권 기록을 하면서 1031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메타버스라던가 게임, 그리고 NFT 관련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테마주에 쫓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좀 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고 좀 차분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괜찮았어요. 나스닥 지수 0.76% 상승을 했고, 다우 지수 0.15%, S&P 500 지수도 0.3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호조,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와 전기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세 마감을 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통과, 그리고 미국 LA 항구의 적체 현상 해소 등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오전장에 소폭 상승 출발은 했지만 오늘은 좀 하루 종일 좀 우려감이 많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지난 9월 이후에 두 번째로 3,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의 이런 소매 판매 호조가 국내 주시장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악재로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에 나온 소식은요, 옐런 미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12월 15일 정도가 지나면 연방정부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악재로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들 악재들을 오늘 거는요,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뭐, 급증한 적이 있잖아요. 급증해서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계속 뭐, 어쨌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도 뭔가 디폴트 가기 전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시장은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목금 월화 4일 동안의 양봉이었기 때문에 하루 음봉을 보였다고 해도 거기서 뭔가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11월 12일 금요일 날에 저가 라인, 뭐 시가 라인 2,900, 한 30, 40포인트, 요 정도가 좀 뭐 지지만 된다면은 결국 뭐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저점을 높여가는 계속적인 다중바닥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자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이 좀 제일, 그렇죠. 연기금이 1,000억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 뭐 올해 연말까지 비중 조절을 하면은 또 뭐 분명 좋아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됐고, 연기금 쪽이 지금 보면은 뭐 거의 계속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기금에 뭐 어쨌든 연기금은 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서 비중이 맞춰지면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가 있으면 또 프로그램 매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국제유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12달러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80달러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80달러에서 지금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월간 정례 보고서를 통해서 원유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세의 끝이 보인다. 좀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은 정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유주들이 좀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를 실제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듯이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두 가지로 다 나올 수 있겠죠. 100달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국제에너지기구의 얘기대로 유가가 하락을 할 것이냐. 양방향 모두 다 열려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됐을 경우에서는 유가는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O일 같은 경우 지금 9만원까지 왔어요. 지난 8월 20일 날이 86,400원 정도? 요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O일 예상 실적으로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1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PER 10배 정도 계산해보면 적정주가 13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도 평균이 13만 8천원 정도가 나와요. 물론 증권사 목표주가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PER 10배 기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년도에 정말 지수가 3,500, 3,600포인트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주당 4만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해보고요. SK이노베이션, 제가 한 2주 전쯤에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근데 많이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22만원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정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30만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유주로서의 기본 모멘텀이 있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하여서 LG화학의 PER이 20배가 넘어서요. LG화학 PER이 20배가 넘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17,000원이에요. 2022년도 같은 경우 예상 주당 순이익이 17,000원 정도에서 PER 20배 정도 적용을 한다면 34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지금 이렇게 좀 저가일 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GS 역시 마찬가지 41,250원인데요. 결국은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8월 달에 저점이 39,000원대였어요. 여기를 굳이 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GS 같은 경우 각종 자회사들도 있잖아요. GS 리테일, GS 홈쇼핑 이런 자회사들도 나름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본업인 정유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도 괜찮았었죠. 그래서 이런 GS 같은 기업들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는 제가 증권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정유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정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그때도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그때도 차화정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차화정 랠리 한참 10년도 넘었죠.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내년도에도 좀 나와줘야 돼요.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꿈틀꿈틀 거리죠. 그리고 정유주 관련주도 마찬가지.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석유가 부족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 연결고리를 생각해 봤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정유 섹터가 아닌가 해서 오늘은 정유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